귀에서 이명이 들릴 때 우리는 보통 소리가 좀 불편하네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그 순간 우리 몸속에서는 신경과 혈관, 심지어 뇌까지도 손상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 귀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제가 많은 이명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보니 이명은 우리 몸 전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 몸의 기능이 전반적으로 고장이 났다라는 신호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현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김혜연입니다. 귀에서 삐 소리가 들릴 때 그건 우리 몸 전체의 대사가 고장났다는 뇌의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소리를 듣는 청각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이 손상들의 원인을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 아주 작은 세포와 혈관 단위에서 벌어지는 몇 가지 핵심적인 문제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세포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유해산소가 너무 많이 생기는 산화 스트레스가 있고요. 포도당 찌꺼기가 단백질에 달라붙어서 조직을 딱딱하게 만들고 염증을 일으키는 체종 당화산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신경에 신호를 전달하는데 꼭 필요한 이온들의 균형이 무너지고 또 영양분을 공급해야 할 미세 혈관들이 제 기능을 잃어버리는 일도 생기게 되죠. 그렇다면 이렇게 세포와 혈관을 병들게 만드는 파괴적인 환경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우리 몸의 에너지 조절 시스템이 고장나는 인슐린 저항성과 그로 인해서 피 속에 인슐린이 너무 많아지는 고인슐린 혈증입니다. 실제로 이명 환자의 상당수에서 고인슐린 혈증이 동반된다라는 연구 결과는 이명이 단순한 귀의 질환이 아니라 대사 질환의 한 증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물론 혈당이 높은 것 그 자체도 세포에겐 독처럼 작용해서 문제지만 고인슐린 혈증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귀 안쪽의 이온 펌프 기능을 망가뜨립니다. 결국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과정 자체가 엉망이 되는 거죠. 인슐린 저항성은 혈관의 안쪽 세포를 손상시켜서 혈관을 좁게 만들고 귀로 가는 혈액의 공급을 줄이게 됩니다. 특히 우리의 이 달팽이관은 다른 예비혈관이 없는 아주 예민한 구조라서 미세한 혈류 장애에 극도로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산소와 영양 공급이 끊긴 청각세포는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의 대부분의 조직은 한쪽 혈관이 막히더라도 다른 혈관에서 혈액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예비혈관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손으로 가는 한쪽 혈관이 막히더라도 다른 혈관으로 혈액을 공급할 수가 있죠. 하지만 달팽이관으로 가는 혈관은 하나밖에 없어서 이 혈관이 막힐 경우에 대신 혈액을 공급할 예비혈관이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대사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 몸은 만성적인 염증 상태가 됩니다. 이 염증 물질들이 피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뇌를 보호하는 장벽을 약하게 만들고 결국 뇌 안으로까지 침투하게 되죠. 소리를 인식하는 뇌의 청각 피질 영역에 신경염증이 생기면 뇌는 손상된 귀에서 신호가 줄어드는 것을 보상하려고 비정상적으로 흥분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 과흥분 상태가 이명이라고 느끼는 비정상적인 신경 흥분으로 생긴 가상 청각 신호입니다. 대사의 이상으로 생기는 이명은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벌어지는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대사의 이상 때문에 귀의 말초신경과 혈관이 손상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와 동시에 뇌의 중추신경계에 염증이 생겨서 과흥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귀가 좀 손상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이명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에 뇌의 염증이라는 조건이 더해질 때 비로소 이명이라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극적으로 높아지게 되는 거죠. 난청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명이 생기지 않는 이유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몸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이 과정은 영양학, 운동과학, 그리고 행동과학이라는 세 개의 큰 기둥 위에서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영양학적인 접근은 식단 모델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단순히 특정 음식을 먹거나 피하는 수준이 아니라 대사 환경 자체를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해야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만성 염증을 줄이는데 효과가 입증된 지중해식 식단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가공되지 않은 통곡물, 신선한 채소와 과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올리브유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서 혈당을 안정시키고 염증 반응을 낮추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신경계의 과도한 흥분을 진정시키는 마그네슘, 세포를 보호하는 아연, 신경세포의 보호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타민 B12와 같은 특정 영양소들을 전략적으로 보충해 주는 것이 좋은데, 이건 단순히 영양제를 챙겨 먹는다는 개념을 넘어서 대사 이상으로 손상된 시스템의 특정 부분을 정밀하게 복구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두 번째 기둥인 운동과학은 혈당 조절을 위한 즉각적인 대응과 신체 시스템의 장기적인 개선,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가져가야 합니다. 매 식사 후에 하는 맨몸 스쿼트나 가벼운 걷기 같은 저강도 운동은 밥을 통해서 들어온 포도당을 인슐린의 추가적인 도움 없이 바로 근육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만들어줍니다. 식후에 혈당과 인슐린이 치솟아서 혈관과 신경에 부담을 주는 상황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죠. 장기적으로는 몸 전체의 인슐린 감수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히트가 효과적이지만 이명 환자분들은 어지럼증이나 균형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선 안정화 운동 등을 결합한 수정된 히트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마지막 행동과학의 영역에서는 우리의 일상 습관을 조금만 바꿔서 대사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식사의 순서를 바꾸는 것은 돈이나 특별한 노력 없이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단백질을 탄수화물보다 먼저 먹으면 음식물이 위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서 포도당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그 결과 식후 혈당과 인슐린의 수치가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죠. 잠을 잘 자는 것도 대사 건강과 직결됩니다. 단 하룻밤만 잠을 설쳐도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은 크게 올라가고 스트레스 호르몬과 염증 물질 수치도 높아집니다. 양질의 수면은 이명의 근본 원인인 신경염증을 억제하는 적극적인 치료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선순환의 고리는 대사 건강을 회복시키고 결과적으로 이명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몸의 환경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나가는 거죠. 이명은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이 보내는 절박한 경고 신호이자 더 심각한 전신 질환으로 가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몸 전체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근본적인 해결책에 집중해야 하는 거죠. 지금까지 하이맵 의원 원장 김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